자,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전일 미장 역시 AI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부각됐긴 했지만요. 일단은 이 빅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신호죠. 자, 빅스라는 거는요. 이 공포 지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흔들릴 것 같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 빅스가 올라갈수록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로 빅스가 떨어질수록 변동성이 내려가면서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빅스가 내려간다라는 건 주가 상승 구간이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반증이고, 그래서 전일 AI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좀 부각되긴 했지만요. 이 빅스, VIX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셧다운 종료와 금리 인하 기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 일단은 440달러에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자신한 것처럼 높은 확률로 하나씩 12개의 마일스톤을 달성시켜 나갈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시킨다라는 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또 FSD 관련해가지고 글로벌적인 움직임 뉴스들이 또 뜨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유리한 방향으로 세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주주총회 이후에 테슬라의 시계열은 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12가지의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한 시계열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로보택시가 빠르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생산을 위해서 기가 텍사스 공장을 확장할 준비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뜨고 있고, 로보택시가 먼저고 그 다음 옵티머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거지만요. 지금 이게 옵티머스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로보택시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자, 그 중간에 옵티머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테슬라는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UBS에서 또 새로운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ESS를 지목을 했고요. 또 여기 최고 수혜주 잘하고 있는 회사 누구죠?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스가 급락한 지금 매크로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을 때,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 속에서 테슬라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가 영향을 받을 때 테슬라가 최대한 버텨주는 방법은요.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가 있어야 되고, 지금 테슬라 호재 관련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 경쟁자들이 뽑을 패가 없다라는 게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더 이상 뽑을 패가 없는지 오늘 제가 영상에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까지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환경이라서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뉴스, 노이즈가 뜨면요, 급락을 하고, 또 반면에 호재가 뜨면은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매크로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11월 14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430달러의 풋옵션, 그리고 450달러의 콜옵션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에서는요, 이 430달러를 지켜주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현재 440선에서 지금 현재 주가죠. 현재 주가에서 풋옵션과 콜옵션이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준다면요, 옵션 가격 구조상 그 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스퀴즈 현상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세력들이 그 위에
자, 440달러 선에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 위에 455달러, 그리고 460달러, 그리고 470달러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얘네가 촘촘히 깔아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그리고 그 이후 12월 연말로 이렇게 갈수록 500달러 선에 테슬라 500달러 선에 수량이 좀 많이 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이 440달러 뚫으면 이렇게 자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더 정확한 거는 장 시작 전 본장 2시간 전에 이 옵션 미결제 약정 물량까지 뜨는 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최대한 공유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 로보택시 시장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 이렇게 얘네가 러프하게 좀 평가를 한 건데요. 로보택시가 3.1조 달러, 그럼 3조 달러라고 하고요. 휴머노이드는 무려 30조 달러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3조 달러면요. 하나로 무려 4,200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럼 여기에 30조 달러라고 하면은 3조에 곱하기 10이라고 하니까 4,200조 원을 곱하기 10을 하면은 휴머노이드, 이 시장 규모가 되겠죠.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되지 않은 규모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전체 시장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테슬라가 가져가는 파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시장 규모에는 뭐 전기차 판매 매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갤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러프한 수치고요.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잡지도 않고 지금 이게 삼성증권 자료기는 하지만요. 로보택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예측해 놓은 이 리서치 보고서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수치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로보택시 시장만 봤을 때 이 로보택시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CAGR을 16%로 가정하고 다시 쪼개면요. 올해 로보택시 시장이 180 빌리언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대략적인 숫자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연간 매출액이 올해 얼마죠? 95 빌리언 정도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로보택시 시장이 현재 테슬라 매출의 딱 2배 정도로 예측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로보택시는 테슬라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판이 굉장히 좀 크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테슬라가 가져갈 파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러면은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겠냐가 관건이겠지만 여타 경쟁사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테슬라가 현재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가져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로보택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은 테슬라와 구글을 제외하고는 없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 비용이 약 45,000달러인 반면에 웨이모는 15만 달러나 들어갑니다.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테슬라 모델 3보다 무려 3배가 더 비싼 거예요. 우버와 테슬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확장과 동시에 흑자를 예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2021년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죠.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안 좋을 때 비용적으로 이 비용이 투자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최적의 비용 구조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 비싸다는 전기차를 테슬라는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 AI 훈련을 위한 도조나 코텍스 설비 이 주요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이미 재부제프에서 비용 처리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비용 처리가 다 됐다라는 건 앞으로 차량 대수를 늘릴 때마다 로보택시 택시 수를 늘릴 때마다 흑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반면 경쟁사 우버, 웨이모 이쪽 차량 대당 가격이 높아서 대수를 늘릴 때마다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방식도 아니고 여기에 사람이 직접 이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또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종합적인 이유에서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2030년까지는 적어도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테슬라는 장기적으로도 매우 강한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보조금 사라진다고 해서 이거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초창기 사업할 때 보조금 받아서 산업 살리려고 한 거고 이제 이 본사업이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테슬라는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면은 진정한 옥석 고르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 JD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방세 공제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답한 적극적인 자동차 구매자의 수는 10월에 오히려 24%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잠재 구매자의 60%가 향후 1년 안에 전기차로 전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것도 전월 대비해서 2.6%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또한 내년에는 약 24만 3천 대의 프랜차이즈 전기차 임대가 만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2025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자, 현재 패턴을 기준으로 볼 때 임대 계약을 해지한 사람 중에 62%가 차량을 다른 전기차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전기차를 구입하는 기준이 앞으로는 물론 이 전기차의 디자인적인 측면, 편리성도 있겠지만요. 가장 고려를 할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FSD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테슬라에서 이 단기 렌탈 프로그램도 시작했죠. 왜 FSD가 주요 키가 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일본 차거든요. 일본 닛산. 일본 국토교통성이 우리나라 따지면 국토부입니다. 일본 국토부에서 레벨 4 자율주행 버스, 택시, 트럭의 대수를 2030 회계연도까지 1만 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일본 정부가 이 차량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수치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요. 또한 현재 일본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순수 비전 기반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 FSD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테슬라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의 FSD는요, 피지컬 AI 기술의 집결체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옆나라 일본, 중국도 시험 운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미 테슬라는 9월 전기차 판매에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차트 1위와 2위를 싹쓸이를 한 거죠. 자, 이미 테슬라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FSD 허가가 안 나니까 아예 공론화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특별 방송이 방영이 됐는데요. 자, 이 방송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빨리 이거를 FSD를 허가를 해줘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EU까지도 이 FSD 사용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현기차가 있죠. 현기차 덕분인지 때문인지 이 현기차의 이해관계 때문에 테슬라 FSD가 막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언제까지 이거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가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징후는 이미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유럽도 그렇고 이 EU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국 산업, 여기도 뭐 BMW라든지 많이 있죠. 자국 산업 살리려고 이 FSD에 대해서 좀 빡세게 검토를 오히려 더 늘어났지만요. 테슬라는 최근에 이 빡센 기준을 다 맞추고 그리고 이 EU 내에서도 이거를 좀 빨리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포드 CEO가 한 말도 참 재밌는데요. 포드 CEO가 라이벌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를 분해를 한 이후에 쇼킹, 충격을 먹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얘네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늦췄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 어쩔 수 없는 단기 CEO의 숙명이죠. 자, CEO, 월급쟁이 CEO이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마른 사람한테 바닷물을 들이밀면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바닷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얘네도 단기 실적에 초점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배당도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얘네 다 잘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혁신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이번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 일론 머스크가 혁신을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죠. 자, 무튼 포드는요, 이제 단순히 전기차만 만들어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심지어 전기차로의 전환도 이번에 늦췄습니다. 제가 포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지만요. 포드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앞으로의 이 자동차 산업의 성패는 자율주행 기술이 좌지우지할 거다. 그럼 포드가 살 길은 뭐냐? 차라리 웨이모 이런 애들이랑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 의존도가 커지고 포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려워지죠. 차를 많이 팔아야 얘네한테도 이득인데 시스템적인 통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포드가 가야 될 길은 자율주행 라이선스 모델로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이 갤럭시 폰이 안드로이드를 활용해서 갤럭시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포드도 제2의 갤럭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버전으로. 그게 바로 라이선스 기반으로 한 확장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뽑을 패들이 거의 남지 않았다. 자, 얼마 전에 포르쉐 처음으로 역성장 났죠. 상장 이후에 첫 역성장이 났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는 재료, 모멘텀, 그리고 옵션 가격까지 좀 수급까지 다 해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만큼 이 옵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도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 매매 전략 시나리오도 같이 좀 공유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요. 링크가 하나 있어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제가 구독자 혜택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3가지 넣어놨고 보시다시피 옵션 기반 타점 그래서 옵션으로 대응을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한 타점을 잡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게 제가 드리는 거지 가치가 없다고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많아요.
미국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대신에 제가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되고 뭐 신청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 설사 뭐 귀찮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나스닥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또 이걸 가지고 테슬라 수량 늘려가고 있거든요. 무튼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자, 미장은요. 국장보다 훨씬 더 텐베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좌를 정말 퀀텀 점프 시키고 싶으신 분들, 바꾸고 싶으신 분들 테슬라 보시면서 여기서 같이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도처에서 테슬라 주가에 좋을 수밖에 없는 시그널들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럴수록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